가르침이란 무엇인가요? 팔머가 이야기하는 가르침이란 이것입니다. 가르침은 진리에 대한 순종이 일어나는 공간을 창조하는 일이다. 네. 이 전제를 가지고 이 책이 시작을 합니다. 네, 다시 하죠.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저희가 본격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책을 통해서 저희가 가장 잘 배우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이제 가르침이란 무엇인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먼저 좀 살펴보면 어떨까 싶은데, 가르침이란 무엇이라고 파커는 설명하나요? 팔머는 가르침을 진리에 대한 순종이 실천되는 공간을 창조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사실 이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이라는 이 제목이 이 중요한 키워드를 다 그 나열한 제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르침, 그리고 배움, 그리고 영성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이 그 초두의 내용들을 보면 이 가르침은 무엇이다 라는 이 전제를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가르침은 진리에 대한 순종이 실천되는 공간을 창조하는 일이다. 이렇게 전제를 깔고 이제 책의 내용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팔머는 기존에 이제 공교육의 현장에서 이제 활동하던 이 교육가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공교육의 이 기존의 교육 현장에 대해서 이제 회의감을 느끼고 기존의 이 교육 현장의 가르침의 현장을 떠나서 이 펜들힐이라는 공동체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펜들힐이라는 공동체에서 이 새로운 이제 교육적 통찰들을 이제 얻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진정한 배움은 나와 진리가 이제 만나는 것.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이 교육 현장은 아마 오늘날도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이 교사가 학생에게 어떤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고 학생은 그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듣고 배우기만 이제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가르침은 사실 이제 수동적인 그런 가르침의 현장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가르침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제 지식과 기술만 전달되는 것밖에 안 되는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회의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배움은 단순히 이제 뭐 지식을 배우고 기술을 배우고 그것이 아니라 이 진리에 대한 순종이 일어나는 것이다. 진정한 배움은 이제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진리에 대한 순종이라고 했을 때는 이것을 이제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 그 진리가 무엇이냐 했을 때 이 팔머는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곧 이제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기독교적으로 말고 종교적인 의미로 이제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 나를 이해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존재하는 그러한 의미를 이해하고 통찰하는 것이 바로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나와 너가 만나야 되고 나와 세상이 이제 만나야 된다. 그러한 만남을 통해서 나의 존재, 정체성을 깨닫고 상대방의 이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바로 이제 진리를 깨닫는 것이라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렇게 보면 팔머의 이런 진리에 대한 이 이해가 기독교적인 맞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일단 이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 책에서 볼 수 있듯이 팔머가 진정한 진리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전혀 뭐 기독교적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고 기독교적이지만 좀 팔머가 이 나와 너와 이 세계를 이해한다는 것을 또 진리를 깨닫는 거라고 했을 때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의 그러한 이제 존재 인식을 깨닫는 것으로 좀 진리를 이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가르침과 배움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이 교육의 장에서 일어나야 되냐 하면은 바로 공동체를 통해서 그러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교육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머가 결론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진정한 가르침과 배움은 진리 공동체를 통해서 배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머의 교육적 대안이 바로 진리 공동체의 형성입니다. 그러한 진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가르침이 배움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팔머가 말하는 이 진리에 대한 순종이 실천되는 공간이라고 했을 때 이 공간은 물리적 공간 그리고 정서적 공간이 다 이제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팔머가 이제 이 책에서 이 사막 교부들의 영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막 교부들이 진정한 진리를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떠났냐 하면 번잡한 도시를 떠나서 사막으로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떠나서 이 사막으로 간 이유가
내적 소음이 없는 그럼 이 마음과 정신의 내적 공간을 열기 위해서 이들이 번잡하고 분주한 도시를 떠나서 사막으로 갔다고 그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막이라는 공간은 영혼의 진리를 안착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구원의 본질적 요소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번잡한 도시를 떠나서 사막으로 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막 그 공간이 아무리 화려하게 잘 꾸며져 있어도 업무 때문에 너무 바빠요. 다른 것을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그 공간은 아무리 화려하고 정말 여유롭게 그 물리적 공간이 되어 있어도 결국에는 정신적으로 너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 정서적으로는 그 공간이 열려있는 공간이라고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팔머가 책에서도 이런 예를 드는데 결국에는 진정한 가르침과 내면적 선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물리적 공간과 정서적 공간을 열어주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팔머가 이 가르침이 일어나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교수 방법과 연관을 해서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배움의 공간에는 세 가지 주된 특징 그리고 세 가지 본질적인 차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된 특징은 그것이 이제 개방성, 경계, 환대의 분위기를 형성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개방성이라는 것은 이 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이 교사와 학생의 이 서로 간의 소통이 일어나고 서로 간의 배움에 있어서 이거 배움을 가로막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이나 또 주변에 물리적으로 방해되는 요소들을 다 이제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이제 장벽들을 치우고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한 서로 간의 그 열린 관계 속에서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들어주는 작업이 바로 개방성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개방성이 있다면 둘째는 이 경계를 정해줘야 되는 겁니다. 배움의 경계. 그러니까 이 경계라고 했을 때는 이 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 이 공간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이제 무엇인가를 배운다고 했을 때 이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해진 시간 동안 정해진 분량의 내용을 배울 수 있도록 그 경계를 정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토론을 하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잖아요. 근데 토론을 하다 보면은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 이야기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가 산으로 가게 되면 사실 우리가 다뤄야 될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 이야기 하는 그런 부분들을 놓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교사나 혹은 토론에 있어서는 이제 진행자가 이제 그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교사가 우리가 이 배울 범위의 어떤 경계를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논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배움의 경계. 그러니까 그 경계를 정해야 된다고요. 세 번째는 이제 환대의 분위기를 만드는 건데요. 이 환대는 이 우리가 서로의 갈등과 서로의 생각을 이제 개방하고 서로를 이제 수용해주는 그런 분위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너의 생각도 인정이 될 수 있어. 어떤 이야기든 너의 이야기는 수용될 수 있어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의 생각과 의견들이 이제 수용되고 그것을 맞이해 줄 수 있는 그런 환대의 분위기를 만들 때에 이런 진리가 실천되는 공간을 창조할 수 있다. 이렇게 팔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또 가르침이 일어나는 다양한 어떤 상황 속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또 개념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가르침의 공간을 만들 수 있을지 좀 실제적인 방법들에 대해서도 좀 제시하고 있나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진리가 실천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물리적, 정서적 공간을 다 포함을 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팔머가 이 책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근데 이 방법이 우리도 잘 아는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이 의자 배치 같은 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교실에 가면 학생이 교사를 일방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렇게 줄 세워서 이렇게 이제 보통 자리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자리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원형으로 자리 배치를 이제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형으로서 자리 배치를 통해서 이제 서로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서로 이게 관계적인 소통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자리 배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팔머가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말로써 그런 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팔머가 교사가 어떤 이 독서 과제를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이것을 만들 수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독서 과제란 말은 무엇이냐 하면 교사와 학생이 이런 동일한 뭐 분량의 책 내용이든지 어떤 내용들을 미리 읽어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읽으면 이미 교사와 학생은 무언가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통된 주제를 이미 공유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또 그거를 통해서 이 공통의 어떤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 간의 가르침과 배움이 일어난다. 이제 그렇게 본 것이죠. 그 강의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일반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을 이제 강의를 하냐 하면요.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이 내용에 대한 비판적인 정보나 그리고 이제 해석학적인 틀을 제공하는 것을 이제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는 가르치고 학생은 일반적으로 그거를 듣고 이것이 아니고 같이 이제 독서 과제를 통해서 이제 서로 읽게 된 그 내용을 통해서 교사는 비판적 정보와 해석적인 틀을 제공함으로써 학생 스스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만드는 것. 그것이 이제 말로써 공간을 창조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이냐면 교사가 이 침묵이라는 스킬을 강조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팔머가 이제 이 침묵이라는 단어를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침묵을 무엇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침묵은 곧 기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침묵은 곧 기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면의 자아를 성찰하는 이제 중요한 행위라고까지 보일 정도로 이 침묵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열린 토론을 하다가 뭐 말이 뒤섞인다라든지 논제에서 벗어난다고 할 때 무엇을 쓰냐 하면 이제 침묵을 쓰는 것이죠. 우리도 그 뭐 교회나 학교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면 아이들이 엄청 떠들 때 우리 어릴 때 학창 시절을 생각해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생님 앞에서 말하는데 엄청 떠들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아무 말 뭐 소리도 안 지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갑자기 말을 안 해요. 그러면 학생들도 눈치 빠른 학생들도 이게 무슨 분위기인가, 아 선생님이 화가 났구나 하면서 갑자기 이제 떠드는 것을 멈추죠. 그 선생님 딱 한마디 하시죠. 말 다 했나?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 같은 경우가 뭐냐 하면 이제 침묵을 적절하게 이제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경상도 선생님이네요. 네? 경상도 선생님이에요. 경상도 선생님이요? 서울 선생님 안 그러세요? 말 다 했나? 안 그러죠. 아, 말 다 했나? 그러면 할 말 다 했어? 이렇게 하면. 어쨌든. 네. 이제 침묵이 이 가르침 현장에서 이제 말이 뒤섞이거나 이제 논지가 벗어났을 때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그 원위치로 돌아오게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침묵도 이제 잘 사용을 해야 된다고 팔먼 또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훈련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침묵 훈련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공간을 열어주기보다 오히려 그 배움이 일어나는 공간을 메우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침묵을 통해서도 그런 가르침의 공간을 이렇게 형성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았습니다. 물리적, 정서적 그 공간을 형성함을 통해서 학생들은 자신들의 의견들을 이제 인정받고 수용받고 서로 간의 이런 소통들, 관계를 통해서 이 진리가 실천되는 이제 공간을 창조하는 일. 그것이 바로 이제 가르침의 핵심이라 팔먼은 이제 이야기를 네,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네. 그 수문 교육 과정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을 해주실 것 같은데, 수문 교육 과정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 수능 교육 과정을 일반 교육에서 이제 잠재적 교육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히든 커리큘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히든 커리큘럼을 했을 때는 숨겨진 교육 과정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보이지 않는 어떤 교육 내용, 교육 과정을 잠재적 교육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무엇이냐 하면 의도하지 않았지만 의도치 않게 무언가를 학습하게 되는 그런 교육 과정을 잠재적 교육 과정이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잠재적 교육 과정에 상반되는 교육 과정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형식적 교육 과정이 있거든요. 네. 이 형식적 교육 과정 같은 경우에는 뭐 눈에 보이는 이 교육 내용들, 뭐 교과서라든지 뭐 선생님의 어떤 강의라든지 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정해진 교육 과정이에요. 근데 그것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무언가를 배운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 권위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선생님은 존경해야 되는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배우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과의 관계에서는 서로 간에 이제 질서 같은 거를 배우는 거죠. 내가 다른 친구들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이구나 라는 것들을 배우는 거죠. 사실 그거는 이제 학교에서 뭐 오늘 1교시 친구들과 잘 지내기, 2교시 선생님한테 존경하기, 이런 거 정해놓고 안 가르치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이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또 학생들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 속에서 관계를 통해서 은연중에 그것을 스스로 이제 학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앞서 이야기했던 이 가르침, 파클 팔머의 가르침,
진리가 실천되는 공간을 창조하는 일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을 위해서 이제 물리적 정서적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뭐 개방성, 경계, 환대를 이제 그 제시를 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이제 그 잠재적 교육 과정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이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아,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나라는 존재가 존중받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속해 있는 공동체가 좋은 곳이구나. 의지할 만하구나. 이 속에서 일하는 그 가르침을 내가 신뢰할 만하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선생님은 그 가르침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을 이제 만드는데 그것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을 가르쳐요. 근데 그 내용들도 배우게 되지만 학생들이 이 공간에서는 내가 이 공간이 믿을 만하고 이 공간에서 가르치는 내용들과 관계들은 내가 신뢰할 만하구나라는 것들을 선생님이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것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팔머가 이야기한 공간을 창조하는 일, 그리고 개방성, 경계, 환대성 이거를 정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런 잠재적 교육 과정이 또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잠재적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에 두고 개방성이라든지 경계, 환대의 개념들을 좀 이렇게 활용하거나 이제 익혀나가면서 책에 대한 이해를 좀 넓혀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